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죽음을 테마로 하는 송이송이 라디오의 김송이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42번째 방송, 인간의 영혼을 탐구한 철학자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죄와 벌, 이 이야기를 하자면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해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의 아버지는 모스크바 빈민병원에서 일을 했으며 잔인할 정도로 엄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작품 속 아버지들은 처음부터 부재하거나 무능하거나 잔악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몸을 팔게 하거나 자식들에게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육체적, 정신적, 심지어 성적인 폭군으로 등장하는데요. 그 소설 속 캐릭터가 그렇게 묘사되는데 일조를 했던 인물이기도 했죠. 그런 반면 그의 어머니는 매우 종교적이고 온화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은 그의 아버지가 의사로 일하던 모스크바 빈민병원이었는데요. 그 병원의 많은 환자들은 모두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으며 어린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들과 대화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는 돈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히 현실적이지 못해서 자기 연민을 일으키게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수중에 쥔 돈 전부를 그 상대에게 주었다고 하지요. 물론 작가 스스로도 평생을 가난의 굴레에서 허덕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개혁을 꿈꾸며 진보적 지식인 모임에 참여했는데요. 1849년 반정부 활동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총살되기 5분 전 황제의 특별 사면으로 사형 집행이 취소됩니다. 대신 시베리아 유형과 강제 노역을 4년간 겪게 되죠.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반정부 활동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영하 50도의 추위에서 사형 집행되기 5분 전에 취소되었던 그 순간, 그 찰나에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지, 그리고 가까스로 다시 살아낸 인생, 그는 어떤 터닝 포인트로 삼았을지, 그는 그때 그 남겨진 5분 앞에서 너무나도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형무소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살인자, 가늠자 등등의 범법자에게도 인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연민이 있었고 사랑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는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소설 속에 인간의 죄, 고통, 양심, 신앙을 평생의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는 화려하고 빛나는 영웅이란 없습니다. 대신 죄를 짓는 사람, 가난한 사람,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사람,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인간은 왜 악을 행하는가? 자유란 무엇인가?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단 말인가와 같은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며 누구나 죄와 욕망,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고 보았죠. 그러나 동시에 사랑, 용서, 참회를 통해 인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도 믿었습니다. 그에게 고통이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인간을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은 19세기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을 위해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가? 인간의 양심은 왜 우리를 괴롭히는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용서는 어떻게 가능한가? 1866년에 발표된 그의 죄와 벌은 인간의 양심과 죄 그리고 구원에 관한 철학 소설이죠. 주인공은 가난한 대학생 로드리온 라스콜니코프입니다. 그는 돈을 빌려주며 사람들을 착취한다고 생각한 고리대금업 노파를 죽이면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 당시 위대한 인물의 상징이었던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인간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법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계획과 달리 노파의 여동생까지 살해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벌이란 인간이 만든 법의 처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찰은 쉽게 그를 잡지 못하지만 그의 불안감과 죄책감,
사람들과의 단절과 차단, 악몽, 두려움과 자기 혐오가 그를 끝없이 괴롭힙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재판관은 인간 자신의 양심이라고. 동양에서는 양심이 곧 하늘을 닮은 마음, 천심이라고도 부르죠. 소냐는 가난 때문에 희생적인 삶을 살지만 끝까지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라스콜니코프에게 죄를 인정하고 도망치지 말라고, 참회하면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소냐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생각한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거든요. 이 작품은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정당한가? 또 하나, 인간은 자신의 양심을 끝까지 속일 수 있는가? 다른 하나, 인간은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였습니다. 죄와 벌은 살인사건보다 살인 이후의 인간 정신을 깊이 파고드는 작품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은 이성과 계산만으로는 살 수 없는 법, 양심과 사랑 없이는 진정한 자유도 행복도 얻을 수 없죠. 그렇다면 라스콜니코프는 왜 노파를 죽였을까요? 로드리온 라스콜니코프가 고리대금업 노파를 죽인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입니다. 그는 학업을 중단할 정도로 가난했고 어머니와 여동생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죠. 둘째는 사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인간은 인류를 위해서라면 기존의 도덕과 법을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엄연히 망상이고 비상식이죠. 나폴레옹을 예로 들며 자신도 그런 특별한 인간인지 시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셋째는 합리화였습니다. 노파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악한 존재였고 그녀를 죽여 얻은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 살인을 저지른 뒤 그는 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숨겨버립니다. 이는 돈이 진짜 목적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끝내 양심이라는 자기 투시 앞에선 철저히 무너지게 되지요. 소냐는 라스콜니코프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녀는 라스콜니코프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고통을 함께 견디며 말합니다. 죄를 인정하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참회하면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라스콜니코프는 선뜻 수용할 수 없죠. 거부합니다. 그러나 소냐의 사랑과 헌신의 영향을 받아 자백하고 시베리아 유형을 받아들입니다. 소냐는 그곳까지 따라가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소냐는 성스럽고 거룩하게 일관된 삶을 살아온 여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매우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을 돌보지 못했으며 계모는 병들어 있었고 어린 동생들은 굶주리고 있었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매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는 소냐에 대해 전혀 다른 시선을 던집니다. 소냐는 타락한 인물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 타인을 살리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녀는 깊은 신앙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죠. 보세요. 라스콜니코프는 처음에는 지극히 계산적인 사고에서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노인은 살 만큼 살았고 그가 가진 돈이라면 오히려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출발. 그러나 과정도 결과도 전혀 그렇게 진전되지 못하죠.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머무는 양심을 한 번씩 툭툭 건드려주는 소냐.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고 싶었던 진정한 사랑이란 사회가 위대하다고 바라보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이 살아온 어떤 사람의 동행, 함께 머무는 마음, 그 사랑과 희생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 아니었을까요?